안녕하세요. 대정초 6학년 여러분. 지금부터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정리 범위는 페이지 22쪽부터 2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18이 일어난 이후에 아쉽게도 전두환의 군사 정권이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던 방식이요, 간선제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간선제는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특정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걸 간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는 모든 국민들이 그날의 대표를 뽑을 수 있으면 그건 직선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직선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이 뽑지 않고 특정한 투표권을 있는 사람들이 뽑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전두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직선제로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간선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간선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전두환 정부에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론 통제는 신문이랑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언론을 통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게 되거든요.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북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자체가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은 시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지금은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정부는 숨겼어요. 왜 숨겼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문을 했었고 이것이 밝혀지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숨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자 시민들이랑 학생들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고문 금지.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요구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직선제를 하자,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뒤에 또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다가 이한열이라는 이분도 열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은 사진이 찍혀서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고요. 대학생들 2명이 고문이나 경찰에 최루탄 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는 1987년에 6월 달에 일어나서 6월 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시위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암암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느 날 이 시위를 하자라고 요구하고 전국에서 다 같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느 한 군데만 시위를 막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는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라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직선제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주화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6월 29일 날 일어나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1987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어떻게 됐었는지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크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보면 그것도 괜찮을 거고요. 이 6월 민주항쟁은요,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데요. 어떤 기쁨을 안겨주었냐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주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조금 이상하죠?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요.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선제로 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유보장. 이 전까지, 전두환 정권 때까지 언론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잡혀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언론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취재를 하고 대신에 그 취재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언론을 취재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같이 해결하면 좋은 일이 있고요. 각 지역에서 해결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게 됐고, 이 지방자치제 덕분에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장을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감정을 없애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감정을 없애는 일은 많은 정부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일이죠. 지금도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지역감정은 원래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군사정권과 독재정권들이 좀 만들어낸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이 직접 얻어낼 수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독재 정권과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 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24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